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서 하야 거부 의지를 밝히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외국인이 이들 지수에서 팔자를 지속하고 있는 탓입니다. 담화가 시작되자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2,440선까지 밀렸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1,300여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K그룹의 원료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자회사인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SK팜테코 연 매출의 약 2배가 넘는 규모로 국내에서는 젯바운드, 위고비 등과 같은 비만 치료제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오늘의 주가 상승 여력들도 주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구글이 슈퍼컴으로 100회년에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컴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정보통신업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평균 29.2%의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규모에 이어서 계속되는 소부장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조에서 2030년 무려 155조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BNK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4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으로 기대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이 연구원은 올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4조와 8조 원으로 예상되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 6% 그리고 13%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감소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출발 자체는 좋았는데 정치 리스크가 또 한번 불거졌었죠. 그래서 시장이 잠깐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장이 받아들이는 민감도 자체는요. 이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둔화됐다라는 게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우리가 또 다양한 테마와 다양한 뉴스들에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시장 너무나 중요하죠.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오늘 또 첫 번째로 알려드릴 코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 전략들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국내 증시에 영향력을 끼쳤었던 해외 뉴스들도 오늘은 체크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다양한 기회들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여러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에도 여러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요. 전략 챙겨 보시면서요. 이 시장 여러분들 잘 이겨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테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면서요. 시장에 관한 전략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시장 자체는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헤드라인 체크를 해보면서 또 시장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K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세계 2위 라면 소비국인 인니에서 라면 수출 관련 규제가 해제된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 K라면인데 더 좋은 매출 확대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엿볼 수 있는 헤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헤드라인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음식료 섹터가 올해 상반기 때 정말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슈는 계속해서 그 시세의 흐름들은 꽤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좀 흐름이 이어졌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주가 부진이 굉장했습니다. 지금 관련한 종목들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삼양식품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음식료 섹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나왔고 또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시세 흐름이 상반기만큼 또 이어질 수 있을 우리가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이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K라면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리포터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짚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강달러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런 라면 수출 관련한 기업들도 역시나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수혜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강달러 기조가 우리가 피해가 볼 수 있는 산업군이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있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그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해외 쪽에서 성장을 하는 쪽은 이 강달러 기조에 대해서 수혜적인 부분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예전에는 1,400원 돌파하면 어쩌지라는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또 1,500원 돌파 흐름이 최근까지는 좀 우려감이 작용이 됐습니다. 살짝 원달러 환율 가격이 약간은 잡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환율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출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기업들, 수출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충분히 실적에 대해서 도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 수출액을 보니까요. 물론 이 성장률 자체는 살짝의 둔화 양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2015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무려 5배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런 수출액이 계속 증가가 된다면은 그게 주가의 탄력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수출액만큼 주가 탄력은 받았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이건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 큰 비중을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이 가져갔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뉴스를 보면 불닭볶음면만 잘 팔렸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수에는 결국엔 그 종목의 흐름에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쪽과 중국 쪽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전만큼 역성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뭐 정말 전역에서 전 해외 어느 국가든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익률 놓고 봤을 때는 삼양식품 자체가 이제 수치적으로는 뒷받침되어지기 때문에 그 주가를 좀 따라가는 흐름들까지도 조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라면 관련주로 어떤 또 기업을 조금 유망하게 보시는지 사실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이야기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저는 삼양식품이 가장 항상 탑픽이었고 이 기업을 아직까지는 여전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살짝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얻었던 교훈은 나중에 시장이 또 큰 폭의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어떤 종목을 지금 담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수출 데이터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게 확인이 됐을 때는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언제든지 좀 담아도 좋은 기업이 여전히 지금은 삼양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 못 잡아서 아쉬운 분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 소스면 소스 만드는 기업인 S&D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번에 삼양식품이 밀양 공장을 증설을 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S&D도 그 소스 만드는 공장을 또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인 브랜드, 소스 브랜드도 또 런칭을 한다고 하니까 S&D 최근 흐름 삼양식품과 함께 좀 좋았는데 추가적인 시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심도 지금 또 신제품 볶음면 쪽으로 이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심의 볶음면도 한번 출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이런
돌풍적인 인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뚜기, 농심, 삼양식품 세 기업 모두 지금 인도 시장 잡으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쪽 관련돼서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사실 저희가 지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었는데요.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힌트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 계속되는 시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로보택시에 울고 웃으며 시장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GM 쪽은 이제 네. 백기를 들었죠. 어제 또 들려온 소식들이 있었고 이제는 웨이모와 테슬라 쪽에 관한 양대 구조가 계속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어서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헤드라인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내용 풀어볼까요, 대표님?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시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점진적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쪽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들이 속속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GM도 결국에는 철수 수순으로 이제 가는 그렇죠.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전에 혼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힘들겠다라고 좀 결정을 했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면 지금 현대차도 물론 관련돼서 우리가 웨이모 쪽에 파운드리 사업,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출사표 던졌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딱히 전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우리 로보택시 관련돼서 테슬라. 그쵸. 딱 이 두 기업이 가장 강한 경쟁 구도로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아마존도 지금 있기는 있어요.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두 기업에 가장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거는 웨이모긴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마존도 그렇지만 뭐 아마존, 우리가 구글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을 많이 한 기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테슬라가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또 다른 기업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 FSD에 대한 부분을 라이센스에 대한 사업화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번에 FSD가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여줬다라면서 호평이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월가 쪽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테슬라가 지금 최선호주다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는 결국엔 FSD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골자인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의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작을 먼저 한 거는 웨이모긴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운영을 처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따라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FSD라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라이선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땐 또 수익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테슬라가 좀 더 뭐 두 기업 모두 자금력이나 이런 거는 탄탄하긴 하지만 아마 테슬라 쪽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확장적인 의미로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최선호주로 꼽기도 네.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기차의 그 색깔보다는 자율주행 쪽의 색깔로 잘 변모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한다는 게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국내 증시에 대입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마, 로보택시 테마 쪽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 중에 바라볼 만한 기업들도 좀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사실 퓨런티어를 가장 탑 종목으로 대장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고 네. 있는데 직접적인 밸류체인, 테슬라 밸류체인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전장 쪽의 매출의 80% 정도는 테슬라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확대 국면에서 더욱더 시세가 좀 좋아질 거고 성장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 맞아요.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 아마 확 풀어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매출 굉장히 좀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인 평가 속에서도 퓨런티어의 이런 테슬라 관련된 직접 수혜주로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파트너사에 지금 라이다 센서 초도 물량, 그러니까 테스트 물량을 수주를 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스트 물량이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수주로 또 이어졌을 때 그 훈풍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 테슬라
테슬라 실무진이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좋기는 했지만 이게 뭐 가시화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소식이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부진해지긴 했지만 테슬라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은 지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또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LG 이노텍 쪽도 최근에 정말 바닥을 달성하고 있다가 이 테슬라빨에 관한 이슈로 살짝 들어 올려지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는 LG 이노텍 좀 다르게 봐도 괜찮은지 테슬라랑 엮여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훈풍을 이어갈 수 있기는 하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LG 이노텍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기업은 어디시죠? 아, 아이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네.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아이폰이 오픈 AI, 챗 GPT를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런 부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는 결국에는 아이폰, 애플 그 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비중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쵸. 그쪽 관련돼서 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또 빠졌다라는 부분과 플러스 모멘텀이 있어야지 시세는 또 시원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LG 이노텍 최근에 사실 반등세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 테슬라 신고가의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되는 상승이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 사실상 그 테슬라를 또 아마존 쪽에서는 따라잡기 위한 그런 모멘텀들 계속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웨이모를 따라잡을 주인공은 테슬라일 것인가 그렇게 네. 보실까요, 대표님? 저는 사실 라고 테슬라라고 봅니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들어가고요. 물론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이 투자 금액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금액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데이터, 컴퓨팅 파워 그리고 알고리즘 고도화 이런 삼박자가 마저 들어야지 중요한 이제 뭐 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치를 끌어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결국 테슬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회사 안에서의 이런 좀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러니까 참 머스크 같은 경우엔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돼서는 아마 테슬라가 좀 우위를 선점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트럼프의 후광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기업들까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관한 이슈들 체크를 해보죠. 미증시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좀 안타까운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오늘 계속되는 유상증자 계획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해본 바로는 13%의 낙폭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숙제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은혜로운 섹터로 찾아뵙겠고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유론 섹터 장은혜입니다. 간밤 나스닥이 1971년 지수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2만 포인트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 역시도 각각 지난 6일과 4일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낸 바가 있었죠.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 남의 나라 일을 나의 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난달 살펴봤더니 거의 91조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연초, 그러니까 1월 대비해서 38조 3,400억 원이었거든요. 10개월 만에 보이시는 것처럼 2.36배나 고공행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월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요, 일요일부터 11일까지 거래액이 29조 돌파했습니다. 거의 30조 가까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벌써 이렇게 큰 거래액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동기간 살펴봤더니 거래액이 26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12월 거래액 역대 최대치를 다시금 재경신해내지 않겠냐라는 전망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와 비교해서도 우리는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거래액이 265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11월 미국 증시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 대비해서 34.25%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월과 비교했을 때 14.64%였거든요. 2배 이상 폭증한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3개월 차트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300원대에 불과했던 원달러 환율이 어느덧 1,4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환율이라는 것이죠. 사실 고환율이라는 상황은요,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좀 손이 가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차손이 바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해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유는 쉽게 말해서 두 개입니다. 미증시가 너무 좋아서, 국내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겠죠.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익률 살펴봤더니 다우가 17% 이상, S&P 500이 28%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폭증을 하는 동안 같은 기간 한국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코스닥은 무려 22%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일본 니케이는 18% 고공행진했고요. 중국 상하이 역시도 15%로 뒤를 바짝 붙잡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이 프랑스 증시 역시도 딱 1%만 내렸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얼마나 부진한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AI 랠리가 등에 타 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 역시도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서 증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요소 그리고 경제적 불안 요소로 인해서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타시스가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13%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일까? 유상증자 이슈 때문이겠죠. 제가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11월 18일에 이 스페타시스가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든 금융감독원은 12월 2일에 이걸 반려를 하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제동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번 유증계획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26% 폭증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12월 11일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요구를 한 지 딱 10일 만이었거든요. 이 스페타시스가 금감원에게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6%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상증자를 외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신소재 기업인 제이오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페타시스의 주력 산업은 인쇄 회로 기판 이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이오의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결합을 해서 2차 전지 시장 수익성을 극대화할 거야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캐즘 시기에 겪고 있는 상황이래 너무나도 무리한 확장이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아니고 이수페타시스가 왜 제이오를 인수하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정신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아니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니고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인수하는 거 맞아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 이건 역시도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에서는 정정신고서 제출을 만약에 요구하지 않게 된다면 27일부터 정정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SK팜테코가 글로벌 한 제약사로부터 2조 규모의 비만 치료제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2조 규모라는 것은요. SK팜테코 매출이 9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내년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R&D 모멘텀이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 밸류 리레이팅 전망된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혈액원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에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암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단기가 아니고 좀 중장기로 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까지 시세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윌로우를 공개하고 나서 연이틀 5% 이상의 강한 슈팅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양자 컴퓨터에 30년간 해결하지 못했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엑스게이트와 KCS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으로 마지막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그 다음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무려 21% 급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좀 과도했다라는 분석의 증권가 리포트가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밸류업 펀드가 또 추가로 집행이 될 것이며 플러스 알파로 외화 유동성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탄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주 안에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선별적인 움직임,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5이슈 시간에는요. 미증시 훈풍에도 불구하고 올라타지 못하는 우리 증시 장 초반 대비해서도 상승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은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감 시장은 또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마침 코스피가 다시 1%대 반등 구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시장 한 줄 평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급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급의 행방이 어디로 갈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을 좀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현선물에 대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 매도 자체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장이 이렇게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수급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4%대 반등에 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4%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외국인들의 좀 개입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막판까지 이런 기조와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결국엔 마이크론의 보조금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돼서 뭔가 소식이 있으려나 사실 저는 그와 같은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중국 관련돼서 공급 과잉의 이슈라던가 그리고 디램, 낸드 가격의 하락,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지속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잇따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IB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걸 흘려보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는 시장이 아직은 오픈되지 않은 물론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끌어올려주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소부장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톱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양상이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명확한 이유를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들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호가창이 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것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2시 20분 기점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가 좀 자세히 프로그램 쪽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대표님 이야기도 좀 잘 청해 들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반도체 그 TSMC 그 실적 발표 이후에는 네. 그 랠리가 끝이다 이런 의견이 어제 바로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또 바로 이게 반전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아직까지 그 중심 잡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지금 좋은 점과 나쁜 점 생각을 해보면 나쁜 쪽이 더 많기는 해요. K칩스법도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지금 K칩스법, 일본 그리고 대만, 미국, 중국 많은 나라들이 반도체 관련돼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자금과 자국 기업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뒤늦게 K칩스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발목이 잡힌 상황이죠. 네. 이게 언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가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큰 요소적인 문제적인 부분으로도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의 공급 과잉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공백이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레벨업되는 부분도 하나의 우려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안 좋은 쪽 빼고 이제 트럼프가 새로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보다는 좀 없다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와 보조금에 대한 이슈, 보조금을 확정 짓느냐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도 오히려 이제 이번 실적은 안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는데 안 좋다. 그러면 차라리 그래. 우리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년 2분기 때부터는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때를 한번 보고 저가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해석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상 외로 4%대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모두 알고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저가 매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유효한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호흡을 길게 그리고 불확실성들이 제거될 때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세 흐름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저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리포터들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안 좋다, 그러나 싸다 이런 얘기는 항상 동일했거든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코너 바로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이슈 시간입니다. 대표님께서 열어주시면서요. 내일 시장에 힌트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출발을 했지만 좀 아쉬운 흐름이었고 막판까지 이 수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 여부입니다. 그들의 수급이 어디로 흘러갈지 가장 중요하고
요즘 시장 원래도 그랬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항상 반대 포지션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가는 네.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맞아요. 항상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갔는데 과연 오늘의 이 스탠스는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특별한 게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 그 개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 자체가 크진 않고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요인들은 지금 요즘 들어서는 후반부 들어서 확 바뀌는 현상들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수급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시세 흐름이 오늘 막판까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막판까지 이어지는지 끝 났을 때도 우리 항상 종가 부분 항상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은 굉장히 신고가 영역, 안 가본 영역, 정말 서프라이즈한 영역까지도 도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 그 괴리율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 국내 증시 왜 이럴까요? 원인이 있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는 많은 것 원인이 같아요. 있죠. 네, 네.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들이 네. 시장을 1차적으로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하느니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내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증폭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갑자기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계엄 쇼크가 아직까지도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가 돼 있고 계엄 쇼크는 시장에서의 좀 불안적인 요소들을 증폭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외신들이 봤을 땐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요인이 가장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맨날 이제 미증시를 체크를 하는데 M7 기업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테슬라, 구글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라던가 그리고 분명히 쉬어가는 조정의 구간이 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 시장으로 많이 흘러갔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라는 그 인지 가격대를 있다면? 네. 현실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산타랠리를 이번에 못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좀 늦게 우리나라에는 훈풍이 불어온다. 좀 속도 차이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 이 시장에서 어떤 섹터 군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지 섹터 단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의 픽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세요, 대표님. 네, 같이 열어볼게요. 볼게요. 네, 화장품 쪽으로 네. 오늘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돼서 특히 북미 쪽에서 이미 좀 어떠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북미 시장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최근 다시 기대를 갖게 만드는 중국이 이제 내수를 좀 살리겠다라고 강력하게 맞아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아직은 침체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구간까지의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또 좋은 모멘텀이 발생을 한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 이전에 내수 쪽이라던가 일본, 북미, 유럽 뭐 이런 쪽에서 골고루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더 강력하게 실렸을 때 이미 잘하고 있고 이미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목을 좀 잘 선별하면 좋은 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장품 쪽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북미향 매출이냐 중국향 매출이냐도 다를 테고 OEM, ODM 쪽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텐데 그중에서 대표님의 관심 주는 어떤 종목이었을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바로 한번 보시죠. 제니이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8월, 9월부터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해졌고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근데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2010년, 11년 뭐 이때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이 5만 원도 넘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는데 최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 회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분야, ODM 분야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고객사가 있는데 한 고객사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북미 쪽의 매출의 70%는 온라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쪽에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게 바로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 부분을 마스크팩 1위를 계속 차지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수면 마스크팩인데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이오던스라는 회사의 마스크팩인데 이 회사의 마스크팩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7배가 더 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판매를 올해도 기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코스트코에 입점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내년에 추가적인 드럭스토어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맞춰서 제닉도 생산 시설에 대해서 지난달, 이번 달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더 잘 팔릴 거고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또 이 회사와 지금 북미뿐만 아니라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쪽은 같이 ODM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또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도 이 회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흐름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시장이 부진했을 때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도 좀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저점을 지속 높이다가 결국에 중장기 이평선인 61선 저항 돌파를 강하게 해주면서 안착까지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는데 4분기 때는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 판매에 대한 확장, 생산 설비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의 레벨업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대표님의 관심주까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 화장품주들 주목해보시면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면서 대표님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증권가의 시선들도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눈을 더 넓혀서 우리가 해외 시장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 신흥국 대비해서도 조금 강한 하락이었고요. 코스피 지수의 최대 하락폭은 마이너스 15%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0%가량의 하락세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방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평가 종목에 좀 집중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섹터 단으로 어떤 섹터가 저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분율 단위로 100으로 가까워질수록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IT, 소프트웨어 쪽에 관해서는요. 역시나 시장에서는 고평가 국면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저평가
저평가 국면에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이는 게 어쩌면 섹터 단에 관한 이러한 하락세들의 이제는 반등할 시기가 됐다라는 시장의 인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평가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그간 많은 상승폭을 이뤘다라고 느꼈었던 은행주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저평가 국면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어떤 섹터군들이 저평가와 고평가 국면에 나와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화장품과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수상으로는 고평가 국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디어나 교육 쪽, 통신 쪽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섹터군들이 아직까지는 국내 지수에서는 저평가 국면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투자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졌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에 가는 모멘텀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권가의 시선 속에서 기업별로의 한번 모멘텀들도 저희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상승이고 그리고 또 하락이라고 내다봤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에 관한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왜 샀을지에 관해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의 상생을 결정짓는 건 접속자 수잖아요. 젊은 층에서 네이버에 접속을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실제 데이터 보시면요. 그 예상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10대 쪽으로 네이버 접속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속화는요. 커머스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네이버 실적적으로 개선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AI 관련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도 목표가 상향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SK스퀘어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SK스퀘어에 대해서는요. SK의 자회사이기도 하지만은 SK 하이닉스 쪽에 관한 배당금 입금에 관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SK스퀘어는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치 리스크로 이런 주가 하락 때문에 과도한 낙폭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목표가 자체는 동결을 했지만요. 매수 의견은 유지했고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아 베스티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철강 관련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젠 철강주가 아니라 다른 모멘텀으로 이 기업을 바라봐도 좋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 쪽에 관한 수주 소식도 있고요. 미국 향에 관한 법인 출차에 관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자력 관련 사업도 지금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새로운 사업에 관한 매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결과적으로 이 기업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는 동결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모아가기에 좋은 시점이다라는 코멘트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비스도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토비스는 여러분들이 스텔란티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3위나 차지하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토비스에서 이 스텔란티스 향에 관한 매출이 가시화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요. 토비스 그간 주가의 하락을 겪었었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업황에 관한 멀티플 자체를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 전반적인 목표 주가 자체는 하향 조정했지만 지금 주가에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탄력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 네오룩스도 보겠습니다. 오늘 OLED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이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IM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는 기존 업황의 멀티플 대비해서는 하락으로 전환하긴 했지만요. 4분기 실적 기대치가 부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OLED 관련주로서 아이폰 쪽에 관한 어느 정도 출하량들이 내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아이폰이요. 2026년에 폴더블 폰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내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간단하게 암호화폐 시장 바로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 번 더 10만 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10만 달러 선 도달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물 ETF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도 오랜만에 상승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관한 다양한 모멘텀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둔화되긴 했었지만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상승 동력을 가져갔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코인도 스테이블코인 출시에 힘입어서 오늘 시작에서도 상승 나와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간 살짝의 조정을 받았었던 암호화폐 시장 다시금 상승 국면에 돌아섰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코인을 필두로 밈코인에 관한 상승률들도 일론 머스크 발에 관한 호재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부각받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다양한 반면으로 이 시장에 관한 눈을 넓혀보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1부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